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에이전시 임팩트 마케팅의 정파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메타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메타 광고 이렇게 배웠으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메타 광고를 잘하는 방법보다는 메타 광고 강의에 대한 좀 그런 시중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부분을 걸러들어야 하는지를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어보다 보면은 숫자가 붙은 조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루에 달러가 넘으면 ABO를 써라. 저희 사님은 소재를 30개를 넣어라. 뭐 20몇 개를 넣어라. 고 LTV 연령대에는 프로를 더 가중치로 입찰을 해라. 메타가 돈을 많이 쓰는 광고는 절대 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그 내용들이 다 틀렸다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런 조언이 위험한 이유는 어떤 계정에서는 그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모든 계정에 통용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한번 맞았던 경험이 조건을 잃고 업계 공식이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많은 대행사들은 그렇게 영업을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저는 절대 그렇게 영업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보장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팅을 외우는 강의가 아니라 세팅을 검증을 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면 무엇부터 의심해야 되는지,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는 그 말을 어떤 질문으로 바꿔야 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뭐 하루 $500, 뭐 소재는 최소 27개, 구매 없어도 끊지 마라, 뭐 특정 연령단 20% 입찰해라. 자, 이거는 완전히 틀린 말보다 일부 계정에서만 검증이 되었던 얘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문장만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숫자가 있고 행동 지침이 있고 당장 광고 관리자에서 뭘 해야 하는지까지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정말 유용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실무에서 중요한 거는 뭘 켜야 하느냐, 뭘 따라야 하느냐가 아니라 왜 이 조건에서 이 권장사항을 따라야 되느냐 입니다. 숫자가 붙은 순간 오히려 더 의심해야 합니다. 왜 $500인지, 왜 27개인지, 왜 프로인지 설명할 수 없다면은 그 숫자는 원리가 아니라 그냥 경험과실 가능성이 끕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뽀록입니다. 뽀록을 그냥 공식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의 문장들을 하나씩 뜯어보고자 합니다. 맞는 부분은 가져오고 삭제된 전제는 복구하고 틀린 해석은 버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세팅법이 아닙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가 그대로 반복해서 쓸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업계에서 흔히 하는 말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그 말이 헛소리인지, 뭐 절반만 맞는지, 조건부인지 판정을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왜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지 먼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틀린 말을 반박할 때도 그 말이 어디에서 힘을 가져오든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같은 종류의 조언에 다시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삭제된 전제를 찾습니다. 어떤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상품 가격은 얼마였는지, 뭐 전환의 양, 뭐 전환율은 어느 정도였는지, 뭐 단일 뭐 자사몰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건 다 채널인지, 뭐 어떤 지표를 성공적인 걸로 봤는지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그 문장을 실무 질문으로 다시 번역을 합니다. ABO냐 CBO가 아니라 내가 세트별 지출로 강제로 통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 처럼 말입니다. 오늘 가져가실 것은 정답에 대한 목록이 아니라 사고하는 방식, 이런 질문 방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판정은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준을 먼저 정하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모든 거를 헛소리라고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는 명제들을 그대로 반복하게 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빈약하고 기능 설명이나 논리까지 크게 잘못된 경우에만 헛소리라고 하겠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조건과 한계가 빠졌다면 절반만 맞음, 특정 계정이나 상품에서만 유효하면 조건부라고 하겠습니다. 또 어떤 거는 팁이 아니라 기본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질이나 중복 제거처럼 뭐 어떤 고급 기능 전에 먼저 정상이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부의 자료에는 적혀 있지만 1차적인 출처가 부족한 기술 설명은 검증 보류로 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장으로 보는 판정표, 뭐 이제 소재의 27개, $500 같은 거는 숫자가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숫자가 다른 형태로 많이 좀 통용되는 말이고, 나머지는 뭐 이제 정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자, $500 이상이면 이거는 숫자가 판단 기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시 검증 금액, 그리고 통제 목적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경험상 $300 이상이면 ABO로 하는 게 더 효율이 좋았다.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오히려 $1000 이상일 경우에는 ABO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이 좋았다. 그런 케이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헛소리입니다. 뭐 저 예산이면 소재 7개, 27개라는 얘기도 중요한 거는 27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현재 예산이 각 소재들을 평가하고 머신러닝 학습을 시킬 수 있을 만큼의 지출과 신호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1세트인데 CBO가 핵심이라는 말, CBO에서 빠지면 실패라는 말, 고지출 광고는 절대 끄면 안 된다는 말도 전부 기능이나 관찰값을 성과 원인으로 너무 빨리 바꿔버린 경우입니다. 표 오른쪽을 보시면 전부 질문으로 바꿔놨습니다. 오늘 목적은 이 질문들을 몸에 익히는 겁니다. 자, 한 장으로 보는 판정표 2. 여기는 조금 더 기술적인 이야기입니다. 네이티브 형태의 광고, UGC 광고, PAS 같은 소재 프레임워크가 정답이라는 주장, 그리고 소재의 개수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테스트가 되는 거다. 뭐 그런 착시, PI나 전환가치 최적화를 마법처럼 설명하는 말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밸류라는 단어입니다. 전환가치 최적화라고 해서 회사가 생각한 진짜 가치, 즉 공헌이익이나 LTV, 신규 고객 가치를 자동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값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또 증분성처럼 방향 자체는 좋은 개념도 플랫폼 안에 톡을 하나와 동일시하면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내부 교환에 들어간 기술 설명도 같은 기준으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과정을 비판하면서 제가 만든 자료의 단정을 통과시키면 이 강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자, 광고 헛소리는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소파병 성공 경험, 기억하기 쉬운 숫자, 전제 조건 삭제, 업계 공식으로 유통, 실패 사례는 비공개. 모든 대행사가 마찬가지지만 실패 사례는 공개 안 합니다. 저는 미팅 때만 실패 사례 공개합니다. 네, 가끔 컨텐츠에서도 실패 사례 공개하긴 하지만 아무튼 뭐 이게 현실이죠. 사실 이렇게 운 좋게 뽀록으로 얻어 걸린 거를 공식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헛소리가 어떤 공식처럼 굳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험에 기억하기 쉬운 숫자가 붙어버립니다. 27개 $500, 뭐 20% 증분, 80% 그런 숫자가 붙는 거죠. 숫자가 붙으면은 공식에 대한 뭐랄까 어떤 그 공식을 믿어야 될 이유가 더 강해지죠. 그런데 동시에 조건은 잘려 나갑니다. 상품이 뭐 디지털 상품이었면은
뭐 전문직 광고였는지, 뭐 객단가가 얼마였는지, 좀 픽셀 데이터가 얼마나 있었는지, 광고주가 한 명이었는지, 수십 명이었는지는 컨텐츠에서 빠집니다. 그게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남는 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공식만 남습니다. 여기에 생존자 편향이 붙습니다. 따라해서 잘된 사람은 다시 컨텐츠가 되지만 안 된 계정은 보통 컨텐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좋은 팁을 보면 따라하기 전에 이 공식, 이 가설이 뭐를 삭제했지 이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숫자가 원리를 대신할 때 기억하기 쉬운 숫자는 강력한 컨텐츠가 되지만 강력한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있다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자, 하루 500달러 이상이면 ABO. 이거는 제가 명백하게 헛소리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왜냐면은 500달러라는 절대 금액으로는 서로 다른 계정의 데이터량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해당 계정이 신규 계정인 경우 거의 한 300만 원 정도는 학습 비용으로 그냥 소진을 해야 됩니다. 신규 계정에서는 뭐 쌓여진 데이터도 없고 계정의 신뢰성도 없기 때문에 너무 높고 그에 따라서 CPC가 너무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는 계정하고 CPC가 한 1,200원대 나오는 계정하고 상황이 다르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같은 예산을 써도 목표 CPA가 5만 원인 15만 원인 상품은 확보 가능한 전환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3개 세트를 운영해도 어떤 계정은 세트별로 충분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계정은 거의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보다 예산을 목표와 세트 수로 나눴을 때 어떤 데이터가 남는가 봐야 합니다. CBO의 본질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고예산 스케일링 기법이라기보다 사람이 세트별 지출을 강제로 나누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물론 메타의 권장사항은 한 세트에 다 때려 넣고 CBO로 돌리는 거긴 합니다. 근데 또 함정이 있는 게 제품 카테고리가 여러 개라면 제품 카테고리를 분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러 개 제품이 골고루 팔려야 된다면 당연히 분리를 하는 게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맞겠죠. 그리고 메타 담당자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라고 말을 해도 이걸 프로 다 따르면 성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걸을 건 걸고 따를 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예산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세트별 지출을 사람이 반드시 통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그거면은 ABO가 맞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CBO가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명확합니다. 저 예산이면 소재를 최소 27개 넣어라. 왜 그럴듯하게 들리든가? 이 27개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뭔가 이제 어떤 그럴듯한 전문가의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10개를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편반을 100개 넣어도 돼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재를 27개 이렇게 넣어야 된다라는 공식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소재는 다양한 각도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인도의 어떤 마케팅 인플루언서의 사례인데 본인의 광고주,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의 계정, 본인 제작, 그리고 하루 약 800루피 디지털 상품, 그리고 이틀의 관측 결과였습니다. 이 사례는 이런 운영도 가능했다라는 걸 보여주지만 뭐로 했는지 브로드 캠페인을 돌리는 소재 개수, 상품성, 상품 페이지, 뭐 기존 데이터, 뭐 인지도 그런 것 좀 어느 것도 뭐가 성과를 만들었는지 그런 걸 분리한 통제 실험이 아닙니다. 하루 5만 원을 27개 광고에 단순히 나누면은 광고당 약 1,852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균등하게 나뉘지도 않고 일부 광고에 지출이 집중됩니다. 그러면 많은 소재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만큼의 지출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재 하나가 1달러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끕니까? 정상이고 CPC도 정상이에요. 근데 어제 세팅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까 전환이 안 나서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소재의 다양성과 단순히 개수만 채운 건 다릅니다. 같은 이미지의 자막 위치만 바꾼다든지 배경색을 바꾸고 첫 3초만 바꾼다든지 뭐 그런 파일 20개, 그런 소리 20개는 사실상 구매 이유가 하나면은 사실상 하나의 가설을 그냥 똑같이 반복한 겁니다. 실무에서는 소재의 개수가 아니라 구매의 이유 수를 셉니다. 문제 해결, 제품 차별화, 증거, 가격 정당화, 관계성처럼 서로 다른 소구를 설계하고 현재 예산이 평가할 수 있는 수만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27개라는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소재를 다각도로 많이 테스트해봐야 된다. 그리고 내 예산 수준에서 몇 개 정도의 소재를 넣어서 테스트해봐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본인들 계정에서 테스트해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광고 성과에 들어는 오퍼와 소재다. 그럴듯하게 들릴까요? 오퍼와 소재가 중요한 건 맞는데 80%까지 간 거는 저는 좀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광고 세팅이나 소재로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그걸 하기 전에 기본적인 구조 설계로 기초 체력을 만들어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뺀 채 오퍼와 소재만 얘기하는 거는 광고 계정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완전히 무시를 하는 행위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입, 전환율, 객단가 이 세 가지의 곱이 매출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도 안 나오면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클릭이 나오기 전에 노출이 있어야 되죠. 클릭 이후에 랜딩페이지 설정이 돼야 되죠. 그리고 장바구니 담아야죠. 그 다음에 결제 시작 단계에서 이탈을 안 해야 되죠. 객단가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 건기식, 뷰티 이런 건 재구매도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고려할 요소가 되게 많은데 성과의 80%가 오퍼와 소재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서 저는 좀 과장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캠페인 구조를 만든 공식으로 만들 때 CBO, 뭐 브로드 캠페인은 목적을 위한 도구이지 그거 자체로 성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케팅 못하시는 분들, 귀가 얇으신 분들 이거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광고 세트가 하나여도 핵심이다. 자, 1캠페인 1세트 1소재로 돌리세요. CBO로. 이런 조언을 들으면은 CBO 기능명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광고 세트가 하나면 사실상 CBO 예산을 배부른 두 번째 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 캠페인에 원 세트, 원 소재 ABO로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성과에 기여하는 핵심은 다른 데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필요하게 캠페인과 광고 세트를 쪼개지 않아서 예산이 한 군데에서 머신러닝 충분히 학습할 만한 신호가 모였다. 그리고 판매 목적과 최적화 이벤트가 잘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이벤트 추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 그리고 소재들이 정상적으로 서로 다른 구매 이유를 얘기하고 있다. 즉 결과적으로 원 캠페인 원 브로드 세트가 좋은 출발 구조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의 원인을 CBO 버튼 하나에 돌리면은 다음 계정에서 잘못된 복제를 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기능 이름보다는 구조의 역할을 보셔야 됩니다.
세트가 하나면 CBO다 ABO다. 왜 이 사람은 세트를 통합했는가? 어떤 이벤트를 모으고 있었는가? 예산을 얼마 썼는가? 추적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었는가? 그런 것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B나 A 돈을 못 받은 소재는 실패 소재다. 저는 이거는 틀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공정한 시험을 위해서 배분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캠페인 전체 성과를 위해서 예산을 머신러닝이 임의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잘 나오던 광고 세트가 있고 새로운 앵글이 들어오면은 초기 예측값에서 기존 승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새 앵글은 충분히 탐색될 기회조차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돈을 못 받았으니까 이 소재는 나쁜 소재다 얘기를 하면 메타의 배분 우선순위를 품질 시험 결과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과 선별이 목적이면 소예산으로 월 캠페인 1세트 1소재 12호로 세팅을 해서 테스트 캠페인을 여러 개 운영해볼 수도 하는 것도 괜찮지만 공정한 검증이 목적이라면 최소 검증액을 보장하는 격리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목적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전체 효율을 최대화하고 싶은가 하고 A와 B 중에 무엇이 더 좋은지 원인을 알고 싶은가는 다른 질문입니다. 전자는 자동 배분이 유리하고 후자는 조건을 고정하고 검증액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은 시험 감독관이 아니라 예산 배분자입니다. 그러니까 CBO가 예산 배분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공정한 예산 분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공정한 예산 분배를 원한다면은 1캠페인 1세트 1소재를 전부 다 세팅을 해서 예산을 똑같이 배분하시면 공정한 배분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머신러닝 경쟁이 내부적으로 세지기 때문에 권장드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메타가 돈 많이 쓰는 광고 소재는 절대 끄지 말아라. 이건 절반만 맞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메타에서 안드로메다 시스템이 나오고 나서 한 세트 안에 퍼널 단계별 소재를 다 몰빵을 시켜라. 그러면 그 소재들의 각각의 역할이 퍼널 단계별로 작동을 해서 전환을 만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메타에서 예산이 많이 타는 소재는 클릭률이 좋은 소재이지 로아스가 소재에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광고 관리자 예산 배분은 광고의 어떤 순수한 설득력 시험 결과가 아닙니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전환을 가장 쉽게 잡는 광고에 돈을 몰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제기형 영상이 처음으로 고객의 관심을 만들고 나중에 후기형 이미지를 본 고객이 구매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전환이 후기 이미지에 귀속되면 메타는 후기 이미지에 더 많은 예산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규 뉴를 만들던 문제제기형 영상을 끄면은 며칠 뒤 전체적인 구매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출 광고를 끌 때는 끄냐 마냐보다 역할을 먼저 봐야 됩니다. 최초 접점인가 마지막 접점인지 기존 고객 재구매인지 다른 광고가 데려온 고객이 전환을 가져가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많이 썼다는 건 관찰값일 뿐입니다. 이게 기여도의 증명은 아닙니다. 소재 프레임워크를 맞는다고 만들 때 광고 소재는 뷰티 광고처럼 무조건 이렇게 만들고 이런 소재가 터진다. 정답은 없습니다. 뭐가 터질지 모릅니다. 물론 좋은 포맷과 좋은 프레임워크는 있습니다. 근데 제품 고객 수요 상태를 무시하고 모든 계정이 통하는 포맷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통하는 포맷이 미국에서 안 통할 수 있고 미국에서 통하는 포맷이 한국에서 안 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광고 소재를 보면은 저는 솔직히 보면은 와 미국 광고 전사 진짜 너무 개꿀반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미지 찍은 거에 문구 몇 개 붙이면 광고 소재예요. 한국처럼 그 꾸며낼 필요가 없어요 걔네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아니면 안 통하죠. 메타의 안드로메다 시스템이 나오면서 크리에이티브 이상 뉴 타겟팅이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재가 결국 고객을 끌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타겟팅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점점 더 광고는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에 맡겨라. 같은 비비크림도 파운데이션이 답답한 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베이스 필요가 있는 고객이 반응하고 민감한 날에도 부담 없는 비건 비비라고 말을 하면 성분과 저자극을 중시한 고객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재는 실제로 유입 고객을 거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소재는 입구일 뿐입니다. 소재만으로 끝내면 절반짜리입니다. 자, 광고에서 가벼운 사용감을 약속했는데 랜딩페이지 첫 화면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전원 이벤트에서 뭐 이벤트가 중복으로 잡힌다든지 그런 이슈가 생기면은 소재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환에서는 크리에이티브 한 단계 위 개념으로 시그널을 봅니다. 크리에이티브 신호, 랜딩페이지 신호, 전환 이벤트 신호, 구매자 품질 신호가 함께 어떤 고객을 좋은 고객으로 가르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소재는 새로운 타겟팅의 출발점이고 전체 신호 체계가 방향을 완성한다에 가깝습니다. 네이티브, UGC, PAS 형식이 네이티브는 보게 만드는 조건이고 UGC는 제작 시스템이고 문제 해결형 구조입니다. 왜 그럴듯하게 들릴까요? 네이티브한 소재는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보는 콘텐츠랑 문법적인 이질감이 적어서 처음 몇 초를 보게 만들기 좋습니다. 빠르게 찍고 처음 몇 초를 보게 만들기 좋습니다. 빠르게 찍고 훅을 만들고 여러 크리에이터로 물량을 확장하기 좋은 제작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S는 명확한 고통을 해결하는 상품에서 문제를 꺼내고 불편을 키운 뒤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설명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광고 티가 안 난다는 것은 시청 조건이지 구매 조건이 아닙니다. 네이티브하게 찍었는데 제품을 살 이유가 없으면 조회수만 남습니다. UGC도 크리에이터가 제품 설명만 읽고 광고 대본처럼 보이고 S도 명확한 고통이 없는 향수나 패션 같은 제품에는 다른 구조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 고객이 왜 지금 이 제품을 사야 하는가입니다. 네이티브함은 보게 만드는 조건이고 구매 논리는 전환시키는 조건입니다. 만들 때도 한 편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크리에이터, 어떤 훅, 어떤 문제 상황, 어떤 증거, 어떤 CTA를 조합할지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만들면은 감으로 메타 광고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정확한 근거와 명확한 근거 기반의 테스트, 실험, 그리고 가설 검증의 핵심입니다. 자, 소재를 많이 테스트한다, 파일을 많이 만든다 하고 다른 겁니다. 소재를 많이 테스트하는 거는 컨셉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형, 제품 차별화형, 증거와 신뢰형, 가격 정당화형, 관계성이나 새로움처럼 서로 다른 구매 이유를 던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콘셉트 안에서 이미지, 영상, 카피, 훅을 변형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실패를 해도 지식이 남습니다. 빨간 배경이 안 됐다 보다 가격 정당화, 소구보다 실패 회피 소구가 더 반응했다는 지식이 다음 제작에 훨씬 재사용하기 쉽습니다. 소재 제작보다 가설 공장을 세우세요. 파일 수보다 구매 이후의 수를 세는 게 핵심입니다. 자, 신호와 최적화를 마법처럼 말할 때 이게 가장 기술적으로 보이는 파트입니다. 전환 API.
전환 가치 최적화, 증분 최적화. 이름이 고급스러울수록 기능을 켜는 것과 좋은 데이터를 설계하는 것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여기서는 버튼을 켠다가 아니라 무슨 신호를 어떤 값으로 보내는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메타는 좋은 고객이 누군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들리는가? 전환수를 목표로 두고 구매 이벤트만 보내면 메타는 누가 구매했는지, 누가 구매할 확률이 높은지, 얼마의 비용으로 전환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학습합니다. 그런데 그 구매가 회사에 얼마나 좋은 구매인지는 광고주가 따로 정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마진이 얼마나 남는지, 환불했는지, 신규 고객인지, 기존 고객인지, 재구매율은 어떤지, 실제 LTV는 얼마인지 그런 정보는 기본 풀체이스 이벤트 하나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메타의 알고리즘이 싼 전환에 미쳐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광고주가 싼 구매 한 건과 좋은 구매 한 건을 구분할 데이터를 주지 못했다. 그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모르는 거는 좋은 고객 자체가 아니라 광고주가 정의한 좋은 고객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알고리즘 탓이 아니라 신호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전환 API만 깔면 환불 재구매에 자동적으로 학습한다. 왜 그럴듯하게 들릴까요? 전환 API는 브라우저 손실을 보완하고 서버 이벤트를 보낼 수 있는 강력한 인프라입니다. 픽셀의 신호 유실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강력한 인프라인 거죠. 전환 API는 그냥 통로입니다. 픽셀이 놓치는 걸 보완하고 서버에서 이벤트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냥 인프라입니다. 통로가 생겼다고 그 안에 자동적으로 좋은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실무에 먼저 봐야 될 것은 이벤트 아이디, 중복 제거, 정확한 밸류와 커런시, 상품별 가격과 수량, 구매 완료 시점과 주문 전 번호, 취소와 환불 반영한 내부 집계, 매칭 정보, 신규 기존 고객 구분과 같은 기본 조건입니다. 특히 브라우저 픽셀과 서버 이벤트가 중복으로 잡히면은 신호량이 많아진 게 아니라 잘못된 데이터를 더 많이 보내는 셈입니다. 신호를 많이 보내는 것보다 신호를 정확하게 보내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전환 API를 깔았다와 전환 API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와 LTV 최적화를 설계했다. 다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전환 이벤트 설계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 CRM 툴 같은 걸 CRM 해서 RFM 분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코호트 집단을 생성을 하고 그 집단들을 가지고 맞춤 타겟으로 생성을 해서 메타 광고에 집어넣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죠. LTV 높은 연령에는 밸류를 20% 올려라. 밸류의 직관 자체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고객군이 실제로 더 높은 가치를 만든다면 그 세그먼트에는 더 높은 가중치를 주자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왜 프로인지 그리고 그 세그먼트가 정말 원인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40대의 LTV가 높게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이일까요? 40대가 특정 고가 제품 캠페인을 더 많이 봤을 수도 있고 기존 고객 비중이 높았을 수도 있고 이미 네이버에서 브랜드를 검색한 고객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40대가 좋은 고객이니까 20% 올리자 하면은 상관관계를 월인처럼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도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 가치 차이가 5%면은 과도한 개입일 수 있고 3배 차이라면 20%는 오히려 더 작은 조정일 수 있습니다. 가중치를 쓴다면 여러 코호트에서 반복 확인된 가치 차이를 기반으로 하고 과적합을 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광고 관리자가 10일 데이터 한번 보고 성별 연령을 바로 가중하는 식의 그런 조정을 피해야 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가치 차이에 대한 검증이 먼저입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CRM 툴 같은 걸 활용해서 우수한 코호트를 확인을 해서 따로 맞춤 타깃을 만드는 게 좋겠죠. 자, 전환 가치 최적화 이꼴 고가치 고객 최적화. 이게 언뜻 보면은 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전환 건수를 높이는 것보다 매출을 높이는 방향으로 광고가 돌아간다. 다시 말해서 더 비싼 거 사라 애들한테 위주로 노출이 될 거다.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 전환 가치가 뭔지부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제품은 매출 10만 원인데 공원 이익이 10만 원. 그러니까 다시 객단가가 10만 원인데 공원 이익이 만 원이라는 거죠. B 제품은 매출이 7만 원인데 공원 이익이 2.8만 원. 그래서 단순히 매출만 보면은 A가 더 좋은 주문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환 가치 극대화, LTV 극대화, 공원 이익 극대화, 신규 고객 극대화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환 가치 최대화를 한다고 마진이 많이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증분 최적화 토글을 켜면 진짜 증분을 찾는다. 이 증분성이라는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랫폼 로아스는 좋은데 총 매출이 안 늘거나 이미 살 사람의 마지막 전환만 가져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광고가 없었으면 절대 안 샀을 사람까지 찾아낸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개념이 너무 단순해집니다. 한 사람에게 광고를 보여준 세계와 보여주지 않은 세계를 우리가 동시에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광고 노출이 구매 확률을 얼마나 올렸는지를 추정하는 문제입니다. 또 교환에서는 국내 다채널 브랜드의 충돌을 크게 봅니다. 메타 광고를 보고 자사몰이 아니라 네이버를 검색하거나 쿠팡에서 구매하는 고객이 있다면 플랫폼 안에서 보이는 전환만으로 충분을 최적화할 때 그 경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증분을 볼 때는 플랫폼의 추정값과 외부 검증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 제 기준도 같은 기준으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메타 안드로메다의 핵심은 이게 아무 소재나 50개 막 100개 막 이렇게 찍어내라는 게 아니고 퍼널을 고려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컨셉 다양성을 주장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메타 안드로메다 관련된 내용을 구글이나 뭐 사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 공식을 검증하는 6가지 질문. 표본이 몇 개인가? 숫자가 원리를 대체하는 건가? 반증 가능한 주장인가? 변수 통제가 되었는가? 우리 조건에 옮길 수 있는가? 계기판이 맞는가? 이거를 다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과가 나온 소재는 승자 소재, 안 나오면 이건 어찌스 소재다. 그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은 뭐 어떤 케이스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모순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기술적인 팁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구매 신호를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픽셀, 전환 API 중복 제거, 밸류와 커런시, 테스트 주문 대조, 이벤트 누락, 취소 환불까지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깨져 있으면 뒤에 최적화가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가치를 분해하는 겁니다. 신규와 기존, 첫 구매 객단가, 재구매율, 마진과 환불률, 채널별 LTV를 봅니다. 세 번째가 되어야 전환 가치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전환 가치 최적화 테스트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전환 양이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고 주문 금액 분산도 충분한지도 확인을 해야 되죠. 자, 네 번째, 반복
검증한 세그먼트가 있을 때 가치 규칙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스케일과 외부 측정이 갖춰졌을 때 증분성을 검증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급 기능을 빨리 켜는 게 아닙니다. 앞 단계가 빨리 깔린 뒤에 다음 기능을 쓸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구조는 단순하게 운영하세요. 그리고 논타겟 전환 캠페인을 커머스 기준으로는 기본 출발점으로 적용하세요. 물론 맞춤 타깃이나 유사 타깃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광고 소재가 사실상 타겟팅의 역할을 대신 해줍니다. 그리고 최종 구매 이외의 중간 지표와 같이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퍼, 랜딩 페이지, 사업 지표까지 연결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측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는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세팅을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세팅을 검증하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표본이 무엇인지, 어떤 전제가 삭제됐는지, 무엇으로 성공을 측정했는지, 구조 먼저, 광고는 나중에, 공식보다 판단 기준을 먼저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